자, 목차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바다의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바다 관련 직업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세계에서 제일 큰 선박이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현대 HMM에서 소유하고 있는 알해시라는 선박입니다. 그 선박과 크루저 선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해사와 선장을 통해서 도선사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선사들이 하고 있는 공익 장학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바다가 사실은 온도 조절을, 태양의 온도 조절을, 바다가 태양의 에너지의 2분의 1을 정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대기 순환을 통해서 생태계가 유지되고 그 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양 생물, 강물, 에너지 자원들이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줄 알았는데 바다에서도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해양 관광 자원, 해양 스포츠 다양한 부분들이 바다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역사, 군사, 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해에서 에너지 자원이 개발돼 가지고 시추공사에 들어간다는 대통령님의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스가 최대 29년 정도, 석유가 최대 4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아마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동해안에 발견이 된 가스 하이레이트라든지 해양 심층수, 인산염, 바다에는 이런 다양한 강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맞는 선박이 건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는데 해양 자원을 개발하는 해양 탐사선, 그 다음에 해상풍력 들어보셨습니까? 해상풍력을 건조할 수 있는 해상풍력 선박, 그 다음에 극지 연구에 쓰이는 아라온 세빙선호가 있습니다. 인천에 지금 와 있는데 이 배가 남극과 북극을 오가면서 연구원하고 남극 북극을 태워 다니면서 우리나라 극지 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선박입니다. 석유가 육상에도 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바다에서 사실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석유를 매장하기 위해서는 석유 시추선 선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특수한 선박들이 있고 물론 이제 조력 발전으로 인천 시아우에 가면은 조력 발전을 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일으키는 조력 발전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옛날에는 대우해양조선이었는데 지금 하나에서 인수해가지고 하나오션이라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 플랜터 산업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이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K-팝, K-문화 들어보셨죠? 그래서 군함이나 잠수함도 우리나라에서 건조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선 분야를 넘어서서 군함이나 잠수함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서 해군에 보급하기도 하고 해외에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생선, 해, 그 사실은 우리 연안에서 잡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저 남태평양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저 아프리카에서 사실은 잡아서 우리나라로 이송하는 생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선은 국산이다 아니다 그 딱히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선박이 나가서 잡아오면은 그게 국산 고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어선이 잡아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되면은 사실 그 생선은 중국산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약 17개국에 21개의 원양 기지를 가지고 있고 그 대부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참치, 동원 참치 아시죠? 네.
동원 참치의 대부분은 남태평양에서 잡아오는 그 어종입니다. 해운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해양수산부 산하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공사나 공단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선박 교통을 통제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그 다음에 일반 부분의 특수한 형태의 해양안전심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양사고가 나는 것 때문에는 해양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징계 처벌하기도 하는 해양안전심판관이 있고, 그 다음에 KR이라 해서 선박을 안전평가하는 검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해양하면은 선박 배만 타는 걸로 생각하는데 배를 타는 그 이외에도 다양한 해양 관련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키는 해군, 함정,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게 해양대학을 가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으로 가려면 역시 해군사관학교를 가면은 해군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좀 아무래도 다른 분에 비해서는 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배가 현대에서 건조한 알헤시라스랍니다. 알헤시사스가 아니고 알헤시라스호입니다. 여기는 스페인 항구의 이름인데 이 배가 크기가 얼마냐면은 전장이 약 400m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배 타본 배 중에서 아마 100m 넘는 것도 아마 타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배는 약 400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세계 최대 유람선도 전장이 약 365m. 유람선에서 일하는 분만 한 2,300명이 일합니다. 여객이 한 6,600명 정도 탈 수 있는 초호화 대행 크루즈선입니다. 알헤시라호가 400m 정도면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63 빌딩이 264m라고 하네요. 63 빌딩보다도 크고 에펠탑이 324m인데 에펠탑보다도 크고 미국의 ESP보다도 크고 남산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여러분이 월드컵 축구 경기장 4개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대행선들이 요즘은 건조가 되고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수송을 99.7%가 배로 나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발, 그 다음에 먹고 있는 과일, 육류, 고기 전부 다 배로 나르고 있습니다. 항공기로 나르는 것은 0.3%밖에 안 됩니다. 해상에서 배가 멈추어 서면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마 마비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부분이 다 수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선박이 하는 역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은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항해를 하고 물건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선박 하면은 뉴스에 나는 그냥 어선, 조그마한 어선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선박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화물을 실어 나르는 전용 선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 전용성이 있고, 그 다음에 광물, 곡물, 여러분이 먹고 있는 밀도 전부 벌크 캐리어로 남미에서 수입을 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옥수수, 곡물 다 벌크선으로 운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목재, 나무들은 전부 목재 운반선이라 해가지고 전용 목재를 전용으로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이 인도네시아나 호주 이런 데서 싣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를 외국으로 수출을 하기도 하고 모든 외국 차량들은 전부 우리나라 자동차 운반선이 운반해가 와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 5,000대 이상의 자동차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초호화 유람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천에 오시는 것 같으면은 많은
도서들이 있어가지고 그 도서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화물을 수송하는 섬과 그다음 육지를 이어주는 페리나 여객선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VLCC라는 원유 운반선입니다. 이 배도 360m 정도 사이즈 됩니다. 높이가 약 54m. 그래서 바다의 장기인 부분만 한 23m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적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 생각하지만은 360m면은 굉장히 큰 선박입니다. 매일 이런 배가 한 척씩 들어와야만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기름 소비량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품선은 그 항공유들, 그 경유 뭐 이런 걸 실어나는 선박들이고 이제 케미컬 선이라 해가지고 화학 제품들을 또 실어나르는 또 선박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LNG 아시죠? 요 LNG는 LNG 운반선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LNG 운반선도 약 340~50m씩 되는 대행선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LPG,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운반하는 전용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큰 선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 관련한 직업적으로 아마 진출을 하려면은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해사고등학교나 해양대학을 가면은 아무래도 좀 더 쉽게 바다 관련한 직업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해양대학을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해양대학은 우리나라의 한국해양대학 부산 영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해양대학 목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대학이나 목포해양대학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항해사나 기관사로서 승선해서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일반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 재교육을 시켜서 또 승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매너나 사급 매너를 받아서 다시 항해사나 기관사로 나갈 수 있는 또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해양대학을 졸업을 하는 것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제 3등 항해사라는 게 있습니다. 3등 항해사, 그 다음에 3등 항해사에서 1, 2년 근무하면은 2등 항해사, 2등 항해사에서 3, 4년 근무하면은 1등 항해사, 1등 항해사가 이제 선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사는 기관장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항해사로 배에 승선하게 되면은 항해 당직을 써야 되고 항해 장비 점검, 소화 구명 장비, 그 다음에 화물 적하, 요거는 이제 3항사, 2항사, 1항사들이 주로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선장은 배에서 이제 총괄 책임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선장을 거쳐서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 선장을 거치면은 도선사를 될 수 있는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선장을 기본적으로 순수 성성 경력으로 3년, 그냥 선장 경력으로 따지면은 한 5년에서 7년 정도면은 도선사라는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도선사는 항만에 입출하는 선박들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선박이 한국 항에 들어오려면은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으면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무역항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들은 아주 소형선들은 빼고 모든 선박들은 반드시 도선사가 승선을 해야 합니다. 도선사가 승선해서 도선사의 안내를 받아서 안전하게 접이안을 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운하가 수에즈 운하가 있고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뉴스에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알 수가 있는데 수에즈 운하를 통항을 하다가 에버 기본호가 자초가 됐습니다. 자초라는 말은 뻘이나 모래에 배가 얹혀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자초라 합니다. 거기에 자초됐을 때 하루에 운송 지연 피해가 1천억 원이에요. 1천억 원. 그 다음에 운하 이용료가 데일리로 하루에 158억 손실이 났고, 그 다음에 독일 보험회사에서 대략 추적으로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아마 자초되어 있을 건데
약 6조에서 11조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선박이 사고가 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금액의 손실이 납니다. 해양 오염이 유조선이 만약에 충돌하거나 침몰하거나 해서 바다에 기름이 누출돼 가지고 해양 오염 사고가 나면은 엄청난 수조 원에 달하는 해상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선박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박은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해운 분야가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냥 육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선박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아까 LNG를 운송하는 선박이 선박 하나가 5천억입니다. 5천억. 5천억이고 거기에 실려 있는 화물이 한 2, 3천억 됩니다. 그러면 선장 한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재산 가치가 거의 8천억 가까이 선장이 한 사람이 그 8천억 이상 되는 그 가치의 선박을 운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선사가 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바다에서 거의 15년에서 20년 생활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생사가 오가는 길을 여러 번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다녀야 되고 대서양을 건너야 되고 일주일 동안 배 한 척도 못 보고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삼사에서 항해를 해야 되고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파도를 맞아야 되고 그런 힘든 순간들도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51명이 도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지금 현재 제주도가 부산하고 합구가 되는 바람에 실제로 도선구가 12개인데 11개로 줄어듭니다. 동해, 포항, 울산, 마산, 부산, 여수, 목포, 군산, 대산, 평택, 인천 이렇게 11개의 항해 도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선사가 상선 무역선들만 도선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핵 잠수함 아시죠? 인천에 한 번씩 입항하는 핵 잠수함, 미국 항공모함, 비행기 많이 싣고 있는 항공모함 아시죠? 그 배들도 도선사가 타지 않으면 입항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형 군함들은 전부 도선사가 다 타야 됩니다. 인천에도 외국 군함이나 우리나라 군함들, 대형 군함들은 도선사가 다 탑니다. 일본에서 부산에 입항하고 있는 핵 잠수함도 도선사가 타야만이 입항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핵 잠수함을 어떻게 도선하는지 영상으로 찍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핵 잠수함입니다. 핵 잠수함. 여기 핵 잠수함인데 그럼 도선사가 어디에 탈까요? 평소에는
바다에 장기가 잠수함이 다니다가 이제 육상에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 위로 떠오릅니다. 도선사가 이제 승선해서 이동을 해서 함실로 올라갑니다. 저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도선사하고 함장입니다. 함장이 저기에서 그 예선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부산항에 입항을 시킵니다. 그래서 잠수함도 도선사가 도선을 해야만이 우리나라에 입항할 수 있다는 걸 잘 몰랐죠. 그래서 도선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적인 업무, 그 다음에 안보에 대해서도 도선사들이 일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선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장학금이 1년에 거의 한 50억 가까이 줍니다. 장학금뿐만 아니라 해외의 성금, 그 다음에 해양계 장학금, 각종 구호 물품들 사회 봉사, 사회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해양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